까지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수라는 것 자체가 연산을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계산을 좀 많이 물어보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계산에 좀 익숙해지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좀 볼게요. 유형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자, 유형 7번에서는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줘요. a의 2x제곱이라는 것이 4다 라는 걸 줬을 때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래? 라는 건데,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는 꼭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건 없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풀면 되는데, 지금 a의 2x제곱이라는 게 4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을 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분자분모에다가 1번부터 할게요. 1번 보시면은 분자분모에다가 얼마를 곱하냐면 a의 x제곱을 곱해요. 그럼 a의 x제곱을 곱하면 이 정도로 이제 처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자에다가 a의 x제곱을 곱하면,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도 a의 x제곱을 곱하면 여기도 a의 2x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까지 써지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제 4라고 했으니까, a의 2x제곱이 4라고 했으니까 뭐 요거 계산하시면 5분의 3 정도다라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해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3x잖아요. 근데 3x제곱이라는 것도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 거냐면, 잘 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는 a의 2x제곱이라는 게 4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다 라는 걸 구해보면 얘는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럼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은 4분의 1 정도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역수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분자분모에다가 똑같이 a의 x제곱을 곱해보면, 잘 봐. a의 x제곱을 곱하면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a의 마이너스 2x제곱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에다가도 a의 x제곱 똑같이 곱하니까 얘는 a의 2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1이다.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자, 숫자를 좀 대입해 보시게 되면 a의 2x제곱이 4라고 그랬으니까 4 대입하시고 빼기 1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곱하니까 16이 되겠죠. 4의 제곱을 하시게 되면 16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더하기 여기는 4분의 1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숫자 계산해서 대입만 뭐 계산해 주시면 답은 뭐 12분의 65 정도가 나온다 라고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형 7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이용해서 뭐 적당히 숫자 더하고 빼봐라 라는 문제였고, 자, 유형 8번에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유형 8번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험에도 잘 나오고 좀 중요한 주제인데, 이 유형 8번에서 보면은 잘 봐. 얘 같은 경우에 1번 지금 378의 x제곱이라는 것이 9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2의 y제곱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가 27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요쪽 식과 요쪽 식을 비교해 봤을 때, 위아래 식을 비교하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때 왼쪽의 식 같은 경우가 지금 9라는 게 있고 27이라는 게 있으니까 얘를 전부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 정도로 이렇게 금방 바꿔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밑이 이제 3으로 통일이 된 거죠. 그럼 밑이 3으로 통일이 됐으니까 우리가 좀 지수법칙을 써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 처리를 하냐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요. 그럼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3의 x분의 2제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냐면 378 정도다 라고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나눠주시게 되면 얘는 3의 y분의 3제곱이라는 것이 얼마 정도가 될 거냐면 42 정도다 라고 이렇게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x분의 2라는 게 나와 있고 y분의 3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지수를 빼라는 거죠. 그죠? 그럼 지수끼리 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면 나눗셈으로 계산을 처리해야지만 될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 따라서 이거 정리하시게 되면 얘는
3의 x분의 2제곱에서 빼기 y분의 3제곱을 한 것이 얼마랑 똑같냐면 378을 42로 나누면 9가 나와요. 그래서 3의 제곱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때 요 값과 요 값이 서로 같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답은 2번 정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자, 2번 같은 경우도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넘겨볼게요. 18페이지에 이제 유형 9번을 해보도록 할 텐데, 유형 9번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얘도. 자, 유형 9번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뭐냐면 이제 지수라는 것의 대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크고 작음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거거든. 크고 작음을 비교해 볼 건데,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필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밑을 같게 만들어서 보는 경우. 자, 밑을 같게 만들어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수라는 것을 정수 또는 자연수로 바꿔서 보는 방법. 자,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잘 봐. 2의 5분의 1제곱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감이 안 잡히죠? 그지? 2의 5분의 1제곱 하면 뭔가 우리가 숫자를 감잡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2의 5제곱 하면 얼마예요? 32 나오죠. 그렇게 바꾸자는 거. 그렇게 바꿔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비교해보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요 두 가지까지는 어디서 배우는 거냐? 지수단원에서 처리를 하는 거야. 근데 또 하나가 있어. 세 번째가 뭐냐면 지수 함수의 그래프 특징을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수함수 단원에서 배울 건데 지수함수의 그래프 특징으로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얘는 그냥 이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연산 문제로 해가지고 뭐 내신 정도에서나 다루는 법한 내용들인데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 특징이라는 게 가장 최근에 출제된 거는 작년 6월 고3 6월 평가원에서 21번으로 출제가 됐어요. 21번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죠. 21번으로 출제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수함수 쪽 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요거 두 개를 해볼 건데 사실 요것도 되게 쉬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서 잘 나오지도 않고 지수 단원에서 주로 배우는 거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될 건데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 9번에서 보시면은 갑니다. 자, 싹 다 분수지수로 바꾸면 11의 6분의 1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5의 4분의 1제곱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의 3분의 1제곱 정도다 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써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때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 잘 봐. 여기다가는 만약에 얘를 정수로 바꾼다고 해서 6을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4를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3을 곱해준다면 지수에다가 그러면 얘는 6개 주고 얘는 4개 주고 얘는 3개 주니까 비교가 안 되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면 비교가 안 되죠. 기준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정수 또는 자연수로 바꿀 때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동일한 숫자만큼을 제곱해 줘야 돼요. 즉 같은 숫자를 제곱해야지만 비교가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같은 숫자를 뭘로 볼 거냐라는 건데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최소 공배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분모 자리에 6이 있고 4가 있고 3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6, 4, 3이라는 게 있지. 그러면은 6과 4와 3의 최소 공배수를 각각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숫자에다가 12제곱을 하는 거니까 12제곱 하시면은 11의 제곱 정도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제곱 하면은 5의 세제곱 정도다라고 쓸 수 있고 여기는 3의 4제곱 정도라고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11의 제곱을 하시게 되면 121 정도가 나올 거고요. 5의 세제곱 하면 125 정도가 나오고 3의 4제곱 하면 81 정도가 나오겠지.
그지? 아, 그러면 제일 큰 숫자가 요거. 그 다음에 큰 숫자가 요거. 그 다음에 큰 숫자가 요거다. 라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소 비교하는 거다라는 것만 체크해 두시면 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수함수 가서 할 거고요. 자, 18페이지에서 유형 10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자, 이제 좀 어려운 걸 해봅시다. 자, 제목을 보시면 지수 법칙의 실생활 활용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지수와 로그와 관련해서 실생활 활용,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실생활에서 나올 법한 얘기. 뭐 중학교 때로 치면은 소금물 같은 개념이죠. 소금물 같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개념인데, 이렇게 문장제 문제 형태가 나오는 단원이 크게 보면은 지수, 그 다음에 로그,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방정식, 부등식 다 나올 수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대단원 안에서 다 나올 수가 있는 개념이야. 자, 근데 잘 봐. 문장제 문제라는 것은 일단 최근 출제 경향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얘는 100% 내신용입니다. 수능에 안 나옵니다. 더 이상. 5년 전까지만 해도 수능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문제인데 5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근데 점점 출제를 안 하더니 최근 5년 동안에는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전에 쌓여있던 기출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출문제들을 풀어내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교 시험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시험에서 이제 보겠죠. 그래서 100% 내신용인데, 자, 유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번째는 식을 세워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식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기출이 됐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약간 이상하죠? 보통 활용이라고 한다면 식을 세워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 단원에서는 이렇게 관계식을 줬을 때 그걸 가지고 연산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식을 세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그냥 식이 주어지는 경우를 중심으로 우리는 연습을 할 건데, 식이 주어지는 경우에 문제를 푸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변수라는 것과 상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해요. 이 문제는. 어떤 게 변수가 되고 어떤 게 상수가 되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2개 이상의 정도의 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러니까 조건을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요거를 변수 자리에 뭐 A를 대입한 경우와 B를 대입한 경우, 그 요 두 개의 관계를 좀 살펴봐라 라는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식을 비교하는 게 많아. 그러면 이 2개 이상의 식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다가 잘 대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산을 할 건데, 결국 연산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연산은 넷 중 하나예요. 사칙 연산. 2개의 식이 딱 나오죠? 그 2개의 식을 더할 거냐, 뺄 거냐, 곱할 거냐, 나눌 거냐 중 하나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유형 10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 스타일이 문제가 길어요. 잘 보세요. 자, 조개류는 현탕물을 여과한다. 수온이 T도이고 조개의 중량이 W일 때 A조개와 B조개가 1시간 동안 여과하는 현탕물의 양을 각각 QA, 그 다음에 QB라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 라고 돼 있고, QA에 관한 식과 QB에 관한 식을 준 거예요. 자, 문제에서 식을 줬어. 그런 다음에 잘 봐잉. 수온이 45도, 45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A조개와 B조개의 중량이 모두 27이다. 27 동그라미 치고요. 자, 그럼 이런 얘기겠죠. 잘 봐.
상수라는 것과 변수라는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문제에서 상수가 뭐냐면 문제에서 상수가 온도가 일정하대요. 45도로 준 거죠. 그 다음에 A라는 것의 무게와 B라는 거의 무게가 전부 뭘로 일정하다? 27로 일정하다. 준 거란 말이야. 되니? 그럼 그거 비교하라는 얘기니까 자 갑니다. 첫 번째 QA라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QA는 앞에 곱해진 숫자가 0.01이죠. 그래서 0.01 곱하고 T자리에다가 뭐 대입할 거냐면 45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 1.3입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W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27이죠. 27에 0.2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QB라는 것도 그대로 가버리시면 QB도 0.03이 되고 곱하기 여기가 45에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 대입하면 0.8 정도가 될 거고요. 곱하기 27에 여기는 0.25 정도다 라고까지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잘 봐. 이런 상황에서 QB분의 QA를 구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QB분의 QA니까 그대로 변변 나눠주시란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연산을 하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곱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세로로 보세요. 세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각각 각을. 자,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첫 번째. 0.03분의 0.01입니다. 얼마 나와요? 3분의 1 나오고. 곱하기 45의 0.8제곱분의 45의 1.3이죠? 그러면은 지수법칙 쓰면 45의 0.5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27에다가 얼마를 한 거야? 마이너스 0.05만큼을 한 거다 라고까지 정리가 되겠네. 그지? 자, 갑니다. 그러면 45라는 숫자 소인수 분해합니다. 왜? 얘가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3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으로 나왔으니까 밑을 3과 5로 다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볼게요. 자, 3분의 1은 그대로 써놓고요. 곱하기 45니까요.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쪼개질 수가 있고 0.5가 될 거고 27이라는 것은 3의 세제곱이니까요. 그대로 곱해버리시면 마이너스 0.15 정도다 라고까지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3의 잘 봐. 얘가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랑 0.5를 곱하시면 1이 돼서요.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0.15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5에 잘 봐. 5에 여기는 얼마야? 2분의 1이네. 0.5. 그죠? 자, 갑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0.15. 얘는 0.5. 그지? 그래서 요 값이 얼마야? A. 요 값이 얼마야? B.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답은 얼마야? A 플러스 B가 0.35에 해당됩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밑에 13번이 있을 거예요. 자, 13번 한번 해보세요. 모의고 싸기출 문제.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3번 해볼게요. 자, 모의고사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잘 봐. 13번도 마찬가지로 식이 주어진 경우에 해당이 되는 문제고요. 보시면은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릴 때 펌프의 1분당 회전수를 N, 양수량을 Q, 높이를 H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양수기의 비교 회전도 S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S라는 식이 쫙 써져 있어요. 자, 식을 준 경우죠. 근데 이 문제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밑줄 칠게요. 1분당 회전수가 일정하답니다. 거기 밑줄. 1분당 회전수가 일정하다 이퀄 상수라는 뜻이죠. 자, 쌤이 얘기했죠. 아까 저 문제, 이런 문제 풀 때 변수냐 상수냐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자, n이라는 게 문제에서 회전수라고 그랬는데 얘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얘는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비교했을 때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 얘는 어떻게 연산 처리가 될 거냐면 결국 약분돼서 소거되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n이라는 값을 구하는데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그냥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S1이라는 거부터 가볼게요. 자, S1은요. 회전수는 일정하니까 그대로 n이라고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양수량이 24죠. 그럼 Q자리에 24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 써지고 H라는 것에 그대로 뭘 대입하면 되냐면 5라는 거 대입한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예요?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S2 가볼게요. S2는요 마찬가지로 회전수는 n이라고 일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수량이 12라고 했습니다. 자, 12 써주고 곱하기 5에 몇 분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5가 아니군요. 미안해요. 10입니다. 10에 몇 분의 몇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 되더라.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S2분의 S1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그대로 샥 약분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n이라는 값 사라지고요. 잘 보세요. 요것도 센스인데 지수가 똑같아요. 합치세요. 합쳐서 생각하면 12분의 24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결국 2의 2분의 1제곱이라고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두 개가 똑같으니까 12랑 5를 합쳐버리세요. 그러면 2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뜻이 되고 자,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은 2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요거 2분의 1을 뒤집으면 2에 4분의 3제곱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답은 2에 4분의 5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숙제입니다.